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정해진 음식의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 없이 모두 먹고 나면 정해지고 할당된 음식이 바닥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먹는 일이 중단됐기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절식이 운세를 고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과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입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1812년 임진년에 출간된 고서입니다. 저자는 18세기 이름을 떨친 명성가로 3,000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던 시대에 78세까지 장수한 인물입니다. 그는 관상으로 대단한 위상을 떨치며 벼슬에 올랐으나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거의 전생애를 할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에 모든 기륭 화복이 있다는 메시지였는데요. 2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으로 그대의 가난과 역경, 성공을 알 수 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생기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 온 까닭에 가정도 파괴됩니다. 또 지금을 넘는 출세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라면 고생만 평생 하다가 성공이란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원망하며 나라님을 욕하며 삽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온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하리만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많이 먹으며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됩니다. 평생 안도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관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목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던 사람이 먹는 양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해지면 문제가 생길 징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르고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면 문제가 호전됩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할 때 식사를 거르면 혈색이 좋아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끝나 자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병에 걸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과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이치들. 많은 이가 운의 좋고 나쁨과 운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성공을 돕는 운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기 위한 왕도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을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을 때라야 심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신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없다면 천하 역시 다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작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나 위치도 지속해서 가질 수 없으며 다스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음식에 대해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곳간에 음식이 넘치고 있어도 절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이가 많습니다. 음식이란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기만 하다 오히려 음식에 대해 욕심만 커져 식탐을 키우는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허나 사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라도 대식가라면 그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폭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초목의 비료를 과하게 주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넓은 논밭에 비료를 과하게 주면 잘 자라기는커녕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과하게 먹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오히려 인명을 해치는 일입니다. 알맞은 비료를 줄 때 풀과 나무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도 알맞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자연히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알고서도 폭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하고 맑은 생명을 표적 삼아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하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운이 좋아 큰 부와 행운을 누렸으나 최근 들어 운이 나빠지고 해마다 재산이 줄고 무엇을 하든 운이 따르지 않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이 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젊어서부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운이 나빠지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부족함, 즉 절제를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불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온 사람은 아무리 비상한 재주를 가졌어도 다른 이에게 지속적인 존경심을 얻지 못합니다. 존경심을 얻지 못하는 비상한 재주꾼은 그 스스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사업이나 부를 일궈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절제를 배운다면 다시금 좋은 기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식과 사람의 운은 하나로 연결된다. 우울한 날이 많고 식욕도 거의 없어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이것이 병일지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충분히 먹은 사람입니다. 이미 만족감을 느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식욕이 적은 것 같다면 식사 끼니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3끼를 먹었다면 2끼만 먹을 일입니다. 2끼를 먹었다면 1끼로 줄이면 될 일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면 적은 양으로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면 식욕이 없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식욕이 없으면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은 후손을 위해 유산을 남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까? 딱 잘라 말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은 부모의 자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게 오히려 큰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절제가 부족하면 금방 재산을 잃을 것이고 집안을 몰락시킬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을 바라고 희망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부모가 먼저 정직을 기본으로 삼고 평소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식사를 낭비하지 않으며 그 자식 역시 식사를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을 가장 큰 유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에 두고 자식에게 따스한 마음과 친근한 관계를 더해가야 합니다. 이런 검소한 행위를 집안의 가훈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며 진정으로 가치 있게 베풀어줄 조상의 자비로움입니다.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뭐든 과하면 탈이 나듯 과식 또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많이 먹으면 몸이 무겁고 행동이 민첩해지기 어렵고 소화와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며 병이 생기면 성공을 추구하던 시간은 몸을 돌보고 병을 낫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적당한 식습관으로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